이번에는 이제 국민의힘 미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김문수 후보가 비대위원장으로 최연소, 김용태 초선 의원을 파격 내정을 했어요. 물론 아직 이제 확정된 건 아닌데 목요일에 이제 거쳐가지고 이제 절차를 거쳐가지고 확정이 될 텐데. 자, 일단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요. 물론 이제 개혁적인 인물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한반 비대위에서 유일하게 김문수 후보의 자격 취소하는 걸 이제 반대한 이제 인물인데, 그리고 뭐 한쪽에서는 이준석 그 개혁신당 후보와 친분이 있으니까 뭐 단이라도 좀 다리를 놓을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이제 비대위원장으로 파격 내정을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어떻게 보세요? 이 김용태 비대위원장? 그러니까 그냥 그들의 상상력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수죠. 네, 그냥 저는 김용태가 될 수 있다라고 본 이유가 네. 그 비대위에서 그 김문수를 한덕수로 교체하는 거 네. 그거 의결했을 때 김용태만 반대. 김용태 비대위원만 반대했거든요. 그러니까요. 나머지는 다 찬성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명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김용태가 반대한 거는 저는 뭐 잘했다라고 당연히 생각을 하고. 근데 이제 뭐 이게 김문수 입장에서 보면은요, 지금 어쨌든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네.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그 비대위원이나 뭐 이런 중진들 중에서 누구를 세우는 것보다는 차라리 김용태를 세우는 게 그나마 젊은 이미지에다가 네. 그에다가 본인은 특히 많이 세게 오히려 간섭할 수도 없는 그 정도의 연차에다가 뭐 두루 봤을 때는 김용태 카드가 놀랍지 않다, 솔직히 저는. 네. 뭐 약간 익히 좀 예상됐던 카드고, 김용태는 결국은 바지죠. 바지? 예, 그러니까 바지 이게 가자. 우리가 그냥 시청자분들도 생각해 보면은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힘이 셀까요? 권성동 원내대표가 힘이 셀까요?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연히 힘이 세겠죠. 세죠. 그러니까 권성동이 다 결정해요. 이 당은 지금 권성동이 크게 몇몇 집단지도 체제인데 고려 무친 정권처럼 그냥 그렇게 결정되는 구조기 때문에 김용태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래서 결국은 김용태도 이제 대선 끝나면은 책임지고 물러나겠죠, 같이. 예. 네. 네. 아니 뭐 또 직함이 비대위원장이니까 어차피 물러나고 전당대회 하면 그 물러나는 임시직입니다. 임시직. 근데 한 가지 이건 있어요. 후보 교체 당시에 이걸 유일하게 반대했던 비대위 회의에서 네. 그 인물이 김용태입니다. 딱 한 명 반대했어요. 한 명. 그러면 이게 김문수한테는 상당히 호소력이 있었을 것이고, 네. 그 다음에 아직 어리니까 때묻지 않았고 저 반대한 대로 나한테 뭔가 조금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은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가요. 네. 네,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가는데 우리 김준일 평론가 얘기한 대로 뭐냐면은 뭔가 동원 능력이었거든. 동원 능력. 네, 동원 능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임명된 이제 첫날부터 삐거덕거렸어요. 뭐 최상병 건, 네. 윤석열에 대한 사과 문제. 네. 근데 나는 김문수가 윤석열 계엄에 대해서 국민들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사과 아닌 사과 같은. 예. 네. 그 사과는 뭐냐면은 네. 이런 사과요. 우리가 어디서 공사를 해. 그러면 꼭 팻말을 하나 세워 옆에다가. 네. 통행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이렇게 사과문을 하나 세우고 조속히 뭐 끝낸다고 이렇게 하는 거 써 있는 거 있었잖아. 그러면 이거 공사 안 하겠다는 얘기야? 아니죠. 아니거든. 네. 공사는 계속 하겠다. 나는 가던 길을 간다. 그런데 너한테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하다. 네. 이런 사과. 네. 그러니까 계엄이나 내란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사과가 아니라 그거는 내가 그쪽 편에 섰는데 그래서 불편을 끼쳐드려 미안해. 이거 공사장에서 보는 사과랑. 역시 구국의 강철이빨. 나는 그렇게 이유가 너무 받아들인다. 좋네요. 네. 원래 사과는 네. 내가 한 이런 잘못이 있어서 반성을 하는 의미로 사과를 하고 이렇게 회복시켜드리겠습니다 하는 뜻의 사과여야 돼. 그렇죠. 근데 공사장 옆에 있는 사과는 그게 아니야. 계속 더 할 테니 좀 참아달라는 뜻에. 그렇죠. 그러면은 계속 가던 길을 가겠다는 거지. 김문수는. 계속 땅 그러려면 파야죠. 사과가 저렇게 돼. 차라리 공사장 팻말을 가져와.
어디 가서 요렇게 사과한 거라고 그래. 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알기가 쉽지. 뭐 본인들도 계엄에 대한 사과가 아니다. 뭐 이렇게 이제 뭐 설명을 따로 하게 됐고 실제로 이 사과도 사과고 사과도 사실 사과라고 보기에는 힘든 사과. 그 다음에 오늘 또 나온 뉴스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 탈당에 대해서도 아니 탈당은 뭐 옳지 않다. 본인한테 뭐 탈당을 하고 우리가 요구하는 거는 이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런 여러 가지 것들 사과 아닌 사과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김문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제가 김문수라도 솔직히 사과 안 할 것 같아요. 근데. 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개도 있고 구럭도 있고 다 잃는다 지금 상황은. 그러니까 네. 김문수가 그동안 그러면 해왔던 어떤 방식들과 뭐 여기에 사과를 하면은 중도층이 어유 이제 저 당은 내란 정당이 아니고 반성도 하네. 그리고 중도층이나 뭐 이렇게 중도 보수층이 찍어줄까? 그것도 아니고 그동안 그 스탠스를 보면서 지지해왔던 뭐 강성 보수, 네. 뭐 친윤 뭐 이쪽에 있는 탄핵을 반대했던 사람들이 그러면은 뭐 그래 선거에 이기려면 저 정도는 해줘야지 우리가 이해해줄게라고 할까? 저는 다 망한다고 봐요 솔직히. 예. 저는 그냥 하던 대로 해라. 김문수 후보는 그냥 하던 대로 하는 게 저는 그냥 그게 낫다라고 보고 어차피 그 이상은 나갈 수도 없고 윤석열 출당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이 자진 탈당하지 않는 이상 이거는 해결되지 않는다. 네. 예. 근데 윤석열은 이기적인 사람이라서 솔직히 자진 탈당한 이유가 있을까 그 생각이 드는데 친윤들이 나선다면은 아까 전에 그 환관들 있잖아요. 네네. 환관들이 협박을 하면은 저는 윤석열이 자진 탈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다.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스스로는 아니고. 예. 그냥 자진 탈당할 가능성을 저는 지금 보고 있어요.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 중에 네. 윤석열 탈당하겠다. 당을 위해서 이런 게 나올 것 같아요. 저는. 이건 촉입니다, 그냥. 그렇지만 그거는 본인의 선택이 아니라 뒤에서 본인의- 협박을 받은 것일 것이다. 윤석열의 자발적인 선택이 아니라 아마 그 무신 정권의 그 다이묘들이 아마 뭔가 획책을 좀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네. 이 탈당 관련해 가지고는 어떻게 할 거라고 보세요? 안 할 것 같은데. 윤석열 전 안 대통령이 할 안 것 한다? 같은데요. 근데 이제 선거 전술로서는 이제 할 수도 있죠. 근데 지금 말입니다. 국민의힘의 선거운동이 선거운동이냐? 난 여기에 의문이 있어요. 지금 국민이 하는 거는 경선 선거운동입니다. 경선 선거운동은 지폭길 잡습니다. 본선 선거운동은 산토길 잡아요. 네. 그러니까 경선 때는 지지층, 강성 지지층한테 이렇게 좀 뭔가 듣기 좋은 말을 많이 해주는 게 경선이고, 그래야 당의 주류가 많이 찍으니까. 반면에 본선은 이제 약간 좀 크로스 되는 거죠. 그렇죠. 상대판 표도 공략하고 중도층도 공략하고 이런데 지금 김문수 보십시오. 나오는 게 중도층 상대편 표를 공략할 여유가 없어요. 우선 자기 표부터가 결집도가 확 떨어져가지고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투표장에 똘똘 뭉쳐 나오겠냐 이래요. 안 나오거든. 네. 지금 상황이 거기까지 내려가니까 일단 그거 지키는 게 더 급해가지고 본선 선거 운동을 못 하고 있어. 지금 이 순간까지도. 경선 선거 운동을 이게 계속하고 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윤석열 부분은 정리가 안 되고 어느 시점에 정리가 될 수 있느냐? 예를 들어서 TK나 어떤 부울경 쪽에서 뭔가 민주당의 악재 하나 터져. 네. 그런 다음에 이제 다시 그래도 미워도 다시 한 번이야 우리 찍어줘야 돼 이런 분위기가 좀 올라와. 그럼 이제 정리가 됐구나. 그러면은 이제 윤석열도 이제는 어느 정도 정리하고 정광훈 목사도 어느 정도 정리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다음 스텝으로 본선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럴 형편이 되느냐? 되지도 않고 도움도 안 돼요. 네. 네. 그러니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게 오늘 정확하게 보여준 게 3강 이 3명이 네. 다 영남으로 갔어요. 네, 맞아요. 그렇지. 다 영남으로 간 이유는 그러니까 사실 말씀하신 대로 원래 정상적이면은 이제는 원래 영남은 다져놓고 뭐 원래 국민의힘 같은 보수 정당은 이제 수도권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게 지금 영남이 흔들리니까 영남에 남아서 지금 돌고 있고. 근데 그 전날에도 지금 첫날에도 가락시장에서 시작했지만 서무시장으로 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계속 영남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렇죠. 보수가 흔들리고 있다라고 지금 거기서도 느끼는 거고,
이재명도 이제 영남에 가고 네. 이준석도 영남에 가고 다 영남에 지금 영남이 그러니까 정말 흔들리고 있는 거니까 이거를 투표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국힘을 찍어야 될지 이재명을 찍어야 될지 지금 이준석을 찍어야 될지 지금 대혼돈에 빠졌다 지금. 영남이 흔들리고 있다. 네. 그래서 이럴 때는 탈당이나 출당을 못 한다는 겁니다. 제 얘기는. 네, 당분간은 힘들 것이다. 예. 이거 통일신라 망할 때 같아. 그때 있잖아. 네. 경주로 다 쳐들어왔어. 후백제하고 고려가. 네. 그래가지고 영남의 천년왕국의 위상이 흔들릴 텐데 지금 다 거기 가서 전투하자면 어떡하자는겨. 그건 통일신라 말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러면 또 지역감정 조장한다고 뭐라 그럴 수 있지만 사실상 우리가 원래는 이럴 때 중원이나 수도권이나 이런 쪽으로 이렇게 아니면 불경 정도, 뭐 이런 정도라고 봐야 되는데 전부 TK에 몰려가서 어떡하자는 거예요, 얘가. 그러게요. 아, 진짜 TK가 흔들리고 있다. 그런 변수가 또 TK에서 발생할 수 있겠다. 이런 좀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거운동 시작하자마자 본인의 본색을 이제 드러내는 막말을 했습니다. 일단 12일에 가난하게 하는 게 진보냐, 가짜 진보 확 찢어버리고 싶다 이렇게 발언을 했고, 그 다음에 오늘도 형수를 욕하는 게 보통이 아닌 이런 사람 여러분이 확 찢어버려야겠죠? 뭐 이런 표현을 한다거나, 그 다음에 가락시장 처음 갔을 때 배현진 의원이 이제 그 지역구 의원이라서 이제 같이 다녔는데 배현진 의원한테 미스 가락시장으로 뽑아서 배현진 의원을 가락시장 홍보대사 임명장도 줘야겠다. 자, 이런 막말도 이거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김문수 후보가 삼중고예요. 네. 삼중고인데 하나는 윤석열과의 관계 얘기가 지금 계속 뭐 언론도 물어보고 지금 요구받고 있잖아요. 끊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계속 가기도 어렵고 뭐 이런 상황이 하나 있고, 하나는 당내가 이제 소위 말해서 원팀이 안 된 거. 다들 안 도와주고 뭐 설렁설렁하고 뭐 이렇게 한동훈도 안 들어오고 한덕수도 선대연장 안 한다 그러고 뭐 막 엉망진창 거. 또 하나가 본인의 이제 오랄 리스크 그러니까 이게 뭐를 본인 뭐? 오랄 리스크. 말 이제 설화 이제 그러니까 이럴 줄 뭐 알았지만 네. 첫날부터 이럴 줄은 몰랐어요, 정말. 이럴 줄 알았어요 진짜. 왜냐면은 이분은 막말로 흥하는 뭐 흥했다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본인의 존재감을 막말로 뭐 드러낸 사람이었죠. 유지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정광훈의 자유통일당하고 어울리는 분이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지금 여기까지 와가지고 지금 다시 뭐 이런 꼼수가 난무하면서 어떻게 이제 살아남아서 여기까지 된 거잖아요. 네. 이 민주당에서 만든 거라서 좀 그렇지만은 그 민주당이 만든 김문수 이제 망언지 네. 검색해서 한번 보십시오. 네. 주옥 같아요 진짜. 저도 핵심만 봤는데 예, 와 예. 진짜 주옥 같은 워딩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예, 아우. 정말로 많습니다. 정말로 네. 많고 그것도 뭐 이제 판단을 하시면 되지만은 해필이면 또 첫 번째가 이제 그 여성 비하 건데 뭐 2010년에 노래도 소녀시대부터 시작해서 완전히 휩쓸고 쭉쭉 빵빵이야. 그러니까요. 춘향전이 뭡니까? 변사또가 춘향이 따먹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거를 네. 다 경기도지사 때 이게 하셨던.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로 찐이야, 찐. 내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게 앞으로도 계속될 거다. 막말 리스크. 이 막말 리스크가 이재명 대표는 아예 그냥 안 해버리거든요, 지금. 말 자체를 거의 안 해요, 그러니까. 네. 그냥 언론, 예전에 하도 설화 이제 법적 시비가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말에 안 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준비된 말만 하는 방식으로 한다라면은 김문수 후보는 급하니까 막 아무 말이나 탁 던지니까 난 미스 가락시장을 정말. 그러니까요. 정말. 지금 이 시대에 그런 이 시대에. 발언이 나오다니. 그러니까 이게 20년 전 거의 30년 전에 멈춰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박물관에서 지금 정치는 꺼내왔다. 홍준표보다 더하다. 솔직히 네. 그 생각이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말입니다. 이 정통 진보가 문수형을 제일 잘 알아. 네. 저렇게 변절한 진보는 정통 진보가 응징해야 돼. 원래는. 네. 응징해 주시죠. 원래는 정통 진보가. 그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심상정 의원 같은 경우라든가 뭐 그 선호령 관계자들은 뼛속까지 아는 인물. 뼛속까지. 그러니까 사실은 그 지금에 와서도 진실 게임도 있어요, 사실은. 보안사에 끌려가서 불었냐 안 불었냐. 네. 이름 안 불었다는 거 아니에요, 심상정 의원 이름. 최근에 조중동이나 모든 회고 기사에 그때 안 불고 버텼다. 네. 그러니까 보안사에서도 안 꺾였는데 신윤한테 꺾이겠냐. 뭐 이런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실제 버텨낸 것 같은데
나무 위키에 보면은 네. 약도까지 그려주면 불었다. 아, 진짜요? 이렇게 돼 있거든? 네. 그 진실을 알 수 없는 건가요? 그러면은 네. 나로서는 궁금하잖아. 네. 사실은 사람이 고문받으면 부를 수도 있어. 그 여러 가지 극한적인 상황에 가서 부는 거를 나는 탓하지 않아요. 네. 그건 우리 시대 옛날에 은밀하면서도 참 그 뭐랄까 서로 보호할 때 애틋하기 때문에 그 남영동 대공분실이나 이런 데 갔으면 난 그건 비극으로 보지. 거기서 어떻게 대처했냐는 욕할 수 없어요. 네. 근데 나무위키 이 얘기하고 최근에 왜 그 보안사 끌려가서 안 불었다는 걸 이렇게 우려먹느냐 이거예요. 그건 모든 언론에 반드시 나오는 사례입니다. 네. 그리고 제목으로 뽑습니다. 네. 제목으로. 그래서 이거는 좀 심하지 않은가. 그래서 내가 알아봤어. 알아보셨어요? 궁금합니다. 진실이 뭔가요? 그런데 대부분의 그때 노동운동 하셨던 분들이 말끝을 흐리는 건 역시 그 고문에 대한 악몽 때문에 말하고 싶어 하진 않는데 그때 네. 선호련의 방침이 무조건 끌려가면 하루만 버틴다였어. 네. 그러니까 그 사이에 다 피할 수 있게. 하루 정도는. 그런데 네. 인간이 하루 이상은 버틸 수가 없다. 아, 그럼 하루는 버티고 다음날 본 그 다음에 거예요? 불어라. 아. 이거였어. 선호련의 원래 방침이. 네. 그러면은 처음에 가서 하루 이상 버틴 건 맞아. 네. 그러니까 그거는 그 지침대로 된 거예요. 그 다음이야 뭐 불 수도 있고 약도까지 그려줄 수도 있고. 아, 그렇군. 그게 진실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게 네. 진실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에 와가지고 보안사에 꺾이지 않았다는 걸 자랑할 일이 아니라 그 시절의 아픔과 열정과 그러면서도 여기까지 오는데 그런데 인간이 어떻게 그 물고문 전기고문 앞에서 그렇게 강하고 지사적으로 버틸 수 있습니까? 제가 아는 인간은 그런 인간은 존재하지 않아요. 네.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제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도 그거는 우리가 너무 인간에 대한 자기 오만, 어떤 정치적인 그 일종의 어떤 판타지입니다. 그런 지사적인 인물, 그런 독종이 대통령 되는 걸 난 원치도 않아요. 네. 그건 인간적이지도 않아요. 근데 이걸 무지한히 우려먹는다는 데 대해서 내가 이 정통 진보의 관점으로 내가 응징해 주셨습니다. 유감이 있다 이겁니다. 제 얘기는. 알겠습니다. 뭔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냐? 막말. 막말. 네. 그러니까 그래 저기 뭐냐 그런 데서 딱 버티니까 그 다음 순서는 이거예요. 이렇게 해도 버티고 나는 견뎌냈기 때문에 내가 하는 건 다 도덕적인 거야. 이게 옛날 운동권들이 갖고 있던 고질병입니다. 네. 그래서 뭐 여자도 막 사귀어도 되고 누구 돈 좀 떼먹어도 다 사정이 있어서 그런 거고 이러면서 도덕적인 잠금 장치들이 많이 해제되는 거죠. 그런 어떤 패단들이 많았던 겁니다. 거기서 근데 막말도 딱 나온다. 보면은 나는 이런 말 속에서 느껴지는 게 뭔가 딱딱 그게 꽂혀. 이게. 이래서 변절한 진보는 정통 진보가 응징해야 돼. 네, 제대로 응징해 주셨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실은 김문수 후보가 그러니까 정광훈 목사랑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도 굉장히 이제 뭐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일단 정광훈 목사는 청구서를 보냈습니다. 자, 김문수 후보에게 광화문 세력 때문에 후보가 될 수 있었던 거다 이러면서 이제 청구서를 딱 내밀었는데 지금 김문수 후보는 이제 선을 긋진 않고 있어요. 자, 오히려 같이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 관계 설정 어떻게 할까요? 난 관훈 토론에서 김문수 후보가 광장에서 그 자유를 외쳤던 분들하고 하고 네. 뭔가 힘을 합쳐야 되지 않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 말을 할 때 아 저거였구나. 그러니까 그 말을 하던 당시에 김문수는 당 국민의힘 안에서 자기 편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극우 빅텐트를 꿈꿨다. 네. 그 무렵에. 그러면서 이제 그 광장에 뭐 이제 극우의 광장에서의 에너지라도 수혈받아야 된다는 이런 절박성으로 내몰렸고 이렇게 살아온 인생 자체가 자연스럽게 경도돼 가는. 그래서 어쩌면은 김문수의 머릿속에 어떤 그 정치의 미래는 보수는 죽고 극우는 설치는. 예. 이런 류의 어떤 판을 분명히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본인이 후보로서 버텨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고 자부심이 있다면 안 나올 바람이에요. 그런데 그 위기 상황에서 저렇게 내몰리니까 결국은 그리로 가더라 이거예요. 그럼 그게 계속 유지가 될 거라고 보세요? 그리로 가는 아니 게? 이게 나중에 이제 김준일 평론가가 얘기한 나중에 대선 이후를 좌우할 아주 핵심 맥락이라고 볼 수 있는 네.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근데 이제 뭐
사실 완전 다른 얘기는 아닌데 대선 중에는 후보 기간에는 정광훈 세력하고 손을 잡지는 못할 거예요. 네.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이유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때 관훈클럽에서 광장 세력과 손을 잡을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한 거는 진짜 한 명도 안 도왔어요. 네. 최핵심이 이제 그러니까 현역 의원이 아닌 김재원, 뭐 차명지, 그렇죠. 뭐 등등등 해서 다 이제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본인의 힘을 좀 더 돋구기 위해서 한 건데 지금은 뭐가 됐든 당무 우선권이 있고 지금은 다 본인이 휘하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의원들이 너무 싫어해요. 예, 정광훈하고 손잡는 거를. 네. 사실은 그때 막 이제 윤석열 탄핵 반대하고 막 이럴 때야 집회가 거기 열리니까 내가 장에 나가서 그들의 그냥 한 번씩 이용해 먹은 거지. 진짜로 이들하고 좀 뭐라고 해야 되나? 그쪽 의원들의 생각은 좀 정광훈 묻는 거 싫어해요. 그러니까 약간 우리하고는 차원이 다른 그거야. 네. 좀 그런 거 굉장히 싫어해서 김문수한테 가장 불안해했던 게 당을 그쪽에 좀 헌납하는 거 아니냐, 정광훈당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후보 시절에는 저는 그렇게 나오지 않을 거라고 보고 또 하나는 어쨌든 정광훈당이 후보를 냈어요. 공식 후보를. 네, 맞아요. 구주화 후보라고 네. 45살에 뭐 회계상가 뭐 변리상가 제가 헷갈리는 나이가 뭐 그런 사람을 냈기 때문에 또 공식적으로 연대하기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네요. 단일화 이슈가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단일화 얘기 나오면 아마 반대할 겁니다. 당에서. 국힘에서 네. 예, 반대할 거라서 지금은 손잡기 어려운데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계속 그 이유가 대선 이후로 지금 눈이 가 있다. 대선 이후. 대선 이후에는 무슨 일이 벌어질 수도 있을 것 같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이야 이제 그런 정도의 그 김문수 후보의 지위가 안정돼 가고 있다는 거는 이해가 갑니다. 근데 그 관훈 토론 당시에 보면은 저는 뭐 대수본인가? 왜 저 대한민국 수호 운동본부 정광훈 목사가 창립한 네. 거기 성명이 9일날 나옵니다. 여기서 김문수 후보를 완전히 전폭적으로 지지하면서 후보 교체에 대해 전선을 만드는 시점이에요. 네. 이게 대수본이 9일날 그걸 갖다가 아주 강하게 입장 표명을 하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물론 대선 후보가 있긴 했지만 그러면 자기들 대선 후보 선거운동이나 잘하지. 왜 국민의힘에 감 나와라 배 나와라 네. 이 얘기할 여유가 있나?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가 그런 행동들을 외면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의 또 장치 마련이 됐다고 봐요. 그러면서 후보 단일화에 대해서도 정광훈 목사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조금 약간 고압적으로 얘기했지 단일화의 문을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요런저런 어떤 사정을 보면은 김문수의 극우 DNA는 살아있다. 살아있다. 살아있는데 이게 지금 전술적으로 보이지 않을 뿐이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이제 대선 책임론이 이제 불거지고 그러면서 국민의힘에서 이제 분열 조짐이 강화가 되면 그때는 또 살아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미래 얘기하기 전에 딱 김문수와 지금 국민의힘 상황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뭘로 표현할 수 있으시겠어요? 불편한 동거? 불편한 동거? 예. 아, 김문수와 국민의힘. 네. 뭐라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김문수는 돌아온 탕자고, 네. 국민의힘은 우리들 당에 들어온 이제 외가 자식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적과의 동침이다. 적과의 동침. 적과의 동침이 이어지고 있는 거다. 저까지 가는 거야? 알겠습니다. 상당히 극단적인 상황입니다. 비슷한 이거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정상적 일탈이 아니에요. 제가 굉장히 극단적 상황입니다, 이게. 국민의힘 분들 몇몇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 상상도 못했대요. 김문수 후보? 그러니까 자기 당의 대선 후보가 김문수가 될 줄은 그러니까 옛날에 네. 그러니까 이 당에서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졌다. 아 솔직히 조금 부끄러워하고 당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네. 굉장히 예. 그러니까 너무 오랫동안 외곽에 계셨어요 이분이. 그러니까 국민의힘 사람들이 보기에도 너무 오랫동안 10년을 당을 떠나 있었던 사람인데. 그 당적을, 그러니까 그 노동부 장관 할 때는 당연히 당적을 없어야 되잖아요. 그 네. 직전까지도 없었어요, 당적이. 국민의힘 사람이 아니었다가 최근에 이번에 맞아요.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오랫동안 10년 넘게 이제 당을 떠났던 사람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나. 사실 이것도
용병 의존이에요. 어떻게 보면 제가 맞아요. 그 국민의힘의 용병 의존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비판해왔고 한덕수도 용병이지만 사실 김문수도 용병이죠. 한덕수보다 해서 윤석열 뭐 한동훈 해가지고 그 전에 반기문 뭐 해서 뭐 정운찬도 띄우고 김황식도 띄우고 뭐 더 올라가면 이제 사실은 이회창까지 용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용병 영입 잔혹사가 있는데 김문수도 용병이다 진짜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이 당은 자기가 뭘 하나 그러니까 홍준표가 진짜 화내는 게 이해가 가. 솔직히. 환멸을 느끼면서 환멸을 떠나는 게 느끼는 이해가 간다. 이해가 간다 진짜. 그래서 그렇게 비판했지만은 죄송합니다. 그래도 제일 얀기리셨어요. 알겠습니다. 사실 제일 궁금한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대선에서는 뭐 승리하기가 좀 쉽지 않아 보이는데 그랬을 경우에 대선 이후에 국민의힘이라는 당이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사실은 이 지금 경선 단일화 과정에서 보여준 이 진짜 말도 안 되는 비상식, 편법 이런 것들이 고스란히 역사로 남아 있는데 국민의힘이라는 당의 미래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일단은 대선을 지자마자 책임론 얘기가 나올 테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누구 때문이다, 누구 때문이다라고 이제 막 난장판이 될 거예요. 근데 제가 보는 거는 그 당장 그거를 가지고 정리가 안 될 거예요. 누구 책임이다. 그래서 저는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는 아마 물러날 가능성, 원내대표직에서는 물러날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보고요. 이거는 왜냐하면은 다 폭발할 거예요. 그래서 네. 물러나야 되는 사람도 막 한꺼번에 다 물러나고 정리를 막 하는 상황에서 어쨌든 한동훈 비토론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한동훈이 권력을 못 잡게 하는 방향으로 어허. 이렇게 가는 와중에 네. 전당대회 일정도 막 잡고 이러는 와중에 네. 위헌정당 해산 심판이 들어올 거예요 이제. 네. 이게 가장 위험한 건데 뭐냐면은 사실은 보수가 스스로 혁신을 할 기회가 제가 보기엔 차단되는 거예요. 아마 해산이 됐을 경우에. 아니, 해산이 아니라 그 네. 과정 자체가요. 그 과정이. 왜냐하면은 이 위기가 생기면은요, 이제 종족 보호 본능이 생기거든요. 그러면은 무슨 혁신이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또 다시 친윤들이 권력을 잡아가지고 이 위기를 돌파나가자.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 보수의 혁신이 완전 또 원천 차단될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라고 봐요. 네. 그러니까 해산이 되든 안 되든 그건 중요하지 않고. 해산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뭐 저는 안 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지만 그건 알 수 없는 거고 중간에 탈당자들이 발생할 거예요 이제. 아하. 왜냐하면 이 당에 있으면 의원 배지가 날아가거든 네, 지금. 네. 그러니까 자기 살 길을 찾아서 막 자기 가는 살 길을 건데. 살아서 일부는 네. 탈당을 하고 일부는 또 배신자라고 욕하면서 안에서 있고 뭐 이러면서 불안감에 증폭하고 뭐 막 이 상황이 내년 그러니까 올해 하반기 네. 이래 다 장식을 할 거예요. 아하. 대선이 네. 끝나고도 우리가 또 할 얘기가 있겠네요. 공덕포차도 먹고 살아야지. 끊임없이 좀 얘기거리 나온다고. 그렇지. 나도 그때까지 이걸 평론할 생각을 하면 갑자기 즐거워져요. 한잔하고 말씀하시죠. 예, 그럴까요? 네, 이제 우리가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정치의 희극은 국가의 비극이다. 정치가 희화화될 때 국가는 비극으로 가요. 근데 나는 국민의힘 문제를 생각하면 저 같은 꼰대들은 이 영남 정치를 떠올릴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민주화 이후에 보수의 회복력이라는 것은 그래도 나름대로 어떤 너무 몰락하고 그럴 때 민주주의 세력한테 조금씩 품을 내주고 자기 혁신을 하면서 보수 정당은 나름 회복력을 보여왔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오랫동안 주류 세력으로 이 사회에서 해왔는데 거슬러 올라가면 그 안동의 도산서원의 퇴계 이황 선생이 살인의 오늘 어떤 주는 역사 스페셜이네요. 그걸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조정에서의 그 귀족 정치의 폐단이 있을 때 살인의 존재만으로 견제가 됐던 겁니다. 그게 퇴계 도산서원이에요. 물론 이게 나중에 노론소론 갈라지고 남인 북인 갈라지고 폐단이 많았지. 그러나 살인의 정신은 그 기계와 절개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뜻을 굽히지 않는 거거든요. 나는 영남의 보수성, 어떤 보수 정치의 정신적 토대이자 뿌리는 영남이 유독 이게 셌다는 거. 살인이 셌다는 거. 나는 거기서부터 나오는 정신적 뿌리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군사 독재를 거치면서 민주화 시기로 오고 할 때 보수가 제법 겸손했고 회복력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이렇게 자기들 지속 가능성을 가져왔는데
최근에 이제 영남 정치의 미래에서 그 살인들이 사라진 거예요. 네. 네. 이게 이제 절개가 사라지고 기계가 사라진 거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다른 데서는 산업화 정보화를 하면서 어떤 진보의 담론이 있고 뭐 할 때 영남은 그런 데서 다소 거리를 두면서 나름대로 이 정통성, 정치적 뿌리를 지켜가고 이게 보수의 프로토타입, 원형질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영남의 이런 부분에서 자기들이 자부심을 갖는 건 매우 좋은 일이고 보수 정치를 건강하게 만들어 왔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보면은 황관들만 남고 살림이 사라진 겁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정신적 공황 상태 내지는 거대한 공백이 발생했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 이럴 때 포퓰리즘 극우가 등장해가지고 헤게모니를 잡아서 국민의힘을 하이제킹 해버린 겁니다. 네. 극우가. 이러다가 이제 내일 모레 어느 순간에 정광훈 당이 될지도 모릅니다. 이러다가. 이런 위기의식을 제가 지금 말씀드린 요런 맥락에서의 이 보수의 미래를 우리는 진짜 한번 말해보자. 이런 정치인들이 몇 명만 나와줬어도 저 당이 오늘날 저렇게 안 됐다는 거야. 네. 전부 눈치만 보고 낙자가 들었다가 이렇게 이 모양 이 꼴 된 거 아니냐 이거죠. 그리고 보수 정당의 위기는 대한민국 전체 정당의 위기입니다. 그렇죠. 사실. 이게 어떻게 네. 보면은 저쪽이 합리적 보수로 제자리에 가주어야 진보도 건강해지라. 맞습니다. 네. 진짜 비극인 것 같아요, 한국에. 요거 짧게 제가 말씀드리면은, 그러니까 저렇게 이제 역사적 맥락에서 말씀하셨고, 지금 보수는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요. 본인들이 마이너리티인 거를 인정을 제대로 안 해요. 그러니까 네. 우리 역사에서 우리가 보수 정당이 항상 주류였고, 보수가 주류였고,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이끌어온 것도 우리였다라는 그 과정은 맞지만은, 이제 착각이다. 예, 보수는 그러니까 그냥 인구학적으로 마이너리티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 보수는 지역주의의 영향도 있고 세대의 영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정치적 성향이 워낙 상대적이고 내가 중도냐 진보냐 보수냐는 가변적이기는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지금 보수가 내가 보수다라는 거에 우위를 보이는 데는요. 지금 65세 이상밖에 없어요. 네. 예. 그러네요. 기본적으로. 네. 예. 그러니까 이게 물론 지금은 진보도 생각보다 크지 않아요. 중도가 확 늘어나는 상황이기는 한데, 그러니까 이게 문제는 한 해 30만 명씩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는 그 지금 그 사망하시는 분들의 30만 명이 보통 한 해에 사망을 하면은 그 중에서 4분의 3은 국힘 지지자예요. 4분의 3 네. 이상이 국힘 세대 지지자예요. 교체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속된 말은 저는 생물학적 퇴장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네. 그러면 그 정도가 다음에 유입이 돼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자연스럽게 생내학적으로 내가 진보고 내가 보수고 이제 뇌가 원래 진보인 사람도 있고 보수인 사람도 있고 지역적으로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 막아버리는 게 박근혜 탄핵, 윤석열 탄핵이 이 여기에 진입장벽을 만들어버렸어요. 네. 그리고 이준석이 그렇지. 뭐가 됐든 뭐 평가가 뭐가 됐든 새로운 보수의 영역을 확장하려고 하는데 이제 전문 용어로 다구리를 쳐가지고 애를 이제 쫓아낸 거지 그러니까 그러게요. 이게 보수는 답이 없어요 지금 진짜로 답이 없고 완전 쪼그라들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소멸하고 있는 와중에 또 새로운 인원의 유입은 없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더 사실은 유입이 안 그리고 되고 이제 코호트 효과라는 게 있는데 소위 말해서 옛날에 진보와 보수가 직장 내에서 갈림길은 그 분기점은 40대였어요. 네. 근데 지금은 50대도 넘어요. 부장님도 다, 그러니까 뭐 진보라고 말하기 그렇지만 다 민주당 찍어요, 지금. 부장님이 제일 열심히 그래요? 찍어요. 회사마다 분위기 다를 것 같은데. 회사마다 다른데 대체적으로 소위 말해서 지금 70년대생들이 있잖아요. 가장 민주당 지지가 강한 거예요. 거기가 다 부장님들이 거기 다 있거든요. 네. 보수를 찾으려면 사장님으로 올라가야 돼, 지금. 네. 이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노화 과정을 통해서 보수화가 되는데 그게 완강하게 그 코호트 효과, 소위 말해서 옛날에 노무현을 경험하고 이게 완강하게 그건 경험들의 저항을 하고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이 없어요, 진짜 보수는. 네.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들을 발굴해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 지금 20대가 지금 보수 찍기 좋아하겠습니까? 그러게요. 지금? 예. 지금 보니까 대선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할 게 우리가 없는 게 아니라 보수가 무너져가는 과정을 또 우리가 지켜보면서 얘기들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보수 국민의힘에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극우에 먹히지 말라는 거를 계속 주고 그렇게 하지 않도록 오히려 지금 도와줘야 될 판이에요.
사실 국민의힘을 비유하자면 법정 관리 파산 직전 기업입니다. 그런데 그거 무너지면 그 딸린 노동자들은 어떡할 거고, 그렇죠. 그 가족들은 어떡할 거냐고. 왜 이런 것까지 걱정을 해줘야 되니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은 관선 이사라도 파견해서 해체할 거 아니면 관선 대표라도 파견해서 네. 관리를 관리를 해줘야 될 판이에요. 이게. 알겠습니다. 그러게요. 우리가 또 이렇게 보수 진영을 걱정하면서 술 한잔을 하게 될 그러니까요. 줄이야. 아니 저는 어떤 진보 보수로 이렇게 구분하는 시대도 이제 끝나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네. 뭔가 이렇게 진보 보수로 선명하게 갈라지는 게 앞으로 한 5년 정도 지나면 더 이상 그런 구분법이 맞을까? 네. 나는 그것도 현대적 진보, 현대적 보수가 안 되면은 전통적인 보수 진보는 다 몰락할 아니, 거라고 봐. 우리에게 중도 보수 대통령 이재명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사실 오늘의 메인 지금 이슈가 남아있는데 아직 벌써 55분이 됐어요. 우리가 너무 이제 국민의힘 걱정해 주느라고 시간이 너무 흘렀어. 메인 이슈가 있었어요? 그럼요. 왜냐면 12일부터 이제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지. 이 얘기를 해봐야죠. 네. 네.